모든 기준을 아이한테 돌아. 아이를 들여다봐라. 아이가 사실 생겨먹은 대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걔가 타고난 성향, 제가 주기도 했을 거고, 유전적으로 주기도 했을 거고,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주기로 했을 텐데, 물꼬를 자꾸 엄마가 틀지 말자. 틀지 말고 그냥 애가 흘러가는 대로 성향대로 흘러가면 그 줄기를 따라가면서 위험한 것들을 또는 얘가 시행착오 겪을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치워주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면 저는 그게 아이가 가장 명문대 가는 게 사실 뭐 인생의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20살까지는 우리 아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루는 과정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시가 예쁜 20살이라고 하거든요. 예쁜 20살이 될 수 있게 이제 20살이 되면 놔줘요. 그냥 엄마가 놓게 돼요. 애도 떠나고 그냥 아이가 결국은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가더라. 그래서 너무 아이를 쥐고 엄마가 원하는 방향, 아빠가 원하는 방향으로 애를 틀지 말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우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은 교회에서 하는 독서 교실이 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하고 아이가 만나면서 자음과 모음 철학 시리즈를 다 받고 그걸 하면서 뭘 했냐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 학년 구분이 없어요. 얘가 이제 3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같이 섞여 있는데 총균세, 생각의 탄생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책을 읽고 나면은 반드시 수상문을 쓰게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보내서 재밌어 하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상문이라는 거는 독후감이 아니고 읽고 난 다음에 책의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였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발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게 발전 속도가 달라요. 저희는 작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어떨 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께 나눠 먹는 것도 하기도 하고 잘한다고 상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얘가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시작을 했어요. 신문, 과학 저널, 사설. 그럼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게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크랩해서 거기다가 이제 쓰게끔 한 거, 시트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던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어휘나 문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국어 인정시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국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끔 해줬어요.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한국어 인정시험이 몇 월 며칠에 있는데 이제 책을 정했으니까 이 과정 다 끝내야 된다. 얘도 이제 목표치가 있으니까 항상 기준을 주거든요. 기준을 주고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한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한자 인증시험도 다 봤거든요. 몇 월 며칠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목표로 해서 이제 보게끔 준비하는 거. 그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뭘 했냐면 역사, 인문, 사회, 철학 굉장히 이제 좋아해요. 세계지리 좋아하고 영화, 뮤지컬, 그 다음에 전시회 다방면으로 38선 근처에 가면 집성청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현장 답사 가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가서 이제 현장에서 보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학 독서 얘기하세요. 과학 독서? 과학 독서를 진로를 좀 찾아준 독서가 있어요. 이과 성향은 아니에요. 인문학적 소양이 좀 깊은 편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과학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좋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학을 싫어하는 애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과학은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나 공부를 배울 때는 물화생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과목들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흥미 위주거든요. 과학은 무조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입시에 나오는 그 모든 용어들은 한자에서 기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적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것들 잡지책 같은 거부터 시작을 했고 용어부터 시작을 했고 과학은 만약에 선행을 할 것 같으면은 예비 고1인 경우는 통합과학을 한다는데 통합과학을 했는 경우들은 아이들이 지식이 얕아요. 얕으니까 얘네들은 통합과학을 미리 지금 하는 이유는 내신을 목표로 하는 건데 공부에 대한 목표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하나를 배우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재미, 흥미를 조금만 알아도 자기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설프게 알면 시험에 대한 대비밖에 안 되는 거고, 알아가는 재미를 조금은 느끼라.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고, 그래야지 학년이 높아져서 지식 깊이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루한 싸움이 되는데 지속성이 필요하잖아요. 용어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과학 저널들, 신문에 나오는 시기별로 이제 환경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노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뉴스에서 나오는 현상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잘라서 신문에 잘라서 식탁 밑에 유리 밑에 집어넣어요. 깔아놔요. 깔아놓고 해서 저희는 말이 없는 애거든요. 남자이기도 하고 말이 별로 없는 애기 때문에 넣어놓으면 이제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은 다시 추가해서 또 넣어놓고 바꾸고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흥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을 진짜 그거는 뼈아프게 후회하는 거예요. 기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입시를 치르고 어떻게 간다라는 걸 저는 간접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애한테 하겠지라고 저 스스로도 했는데 아이의 수학을 망친 결정적인 걸 제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걸 보러 갔어요. 진로 적성 검사도 다른 엄마들이 한다니까 간 거예요. 조금 비싼 데를 자기 체크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체크하고 나서 상담사 선생님이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수학이 약하구나. 너가 수학을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한테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하면 돼. 6학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거기서는 뭐 들고 끝나고 나오면서 엄청 우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봐,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맞잖아 하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거부터 다시 하라. 그럼 이제 애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까지도 못하는 애구나.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학년 거부터 어떻게 하지부터 그것도 겁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학이 바닥이구나 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겁이 나고 그러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애한테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애 정서나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애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상황일 거라는 거 엄마가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기계적으로 좀 한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유행하니까 가서 진로 적성 검사 가서 받아보고 그게 절대 진리인 양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애는 어리니까 그 선생님이 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뭐 완벽한 분은 아니어서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다시 해야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6학년 그냥 과정에 95, 100점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기는 영재 거기 가서 30점 받았고 이러니까 애가 그냥 그 뒤로 얘가 계속 저한테 계속 입에 달고 산 말이 내가 수학이 약하잖아. 나는 수학을 못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수학과 관련해서 많이 트라우마를 만들어준 거가 제가 정말 후회하는 건데 제가 조금 담담하게 있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겁이 나니까 저도 초보 엄마라서 겁이 나니까 얘가 진짜 이게 약한가? 가서 검사받고 어떻게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시도하면 할수록 애는 계속 상처만 쌓이는 거지. 그거가 정말 후회돼요. 나중에 제가 정말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한 척하고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애가. 너무 엄마가 애 약점도 있을 텐데 그걸 너무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계속 애한테 인지하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저도 역시나 그렇게 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일을 했었는데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향상 일을 하면 거기 더 몰입을 해요. 초등학교 때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나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군이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시간에 그때는 뭐 핸드폰을 별로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2시에 끝나면은 2시에 우리 만나자 그랬는데 하던 일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하잖아요. 고객이잖아요. 고객이니까 2시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걔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래서 어떨 때는 왜 안 올까 공중전화 앞에서 전화를 했다가 다시 또 전화 왔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고
조금 친절하지 못했던 거? 왜냐면 아이마다 조금 다 다르긴 한데 처음이잖아요. 이런 애도 있고 A 애도 있고 B인 애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린 엄마들 만나면 얘기하거든요. 영재고 가고 떨어지고 뭐 불안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고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거 가지고 저도 절절절절 했었을까? 조금 더 친절하고 얘기를 조금 많이 해봤으면 싶고 같이 못 보냈던 거. 지금 대학을 가고 나니까 아이도 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게 보이나 봐요. 같이 굉장히 여행 많이 다니고 지나고 오니까 그때 그 상황에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시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게 뭘 대단한 정보일까 사실 싶은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후배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정보일 것 같고 재밌어요. 그래서 다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괜찮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 입시 정보 속에 엄마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진실인지도 모르고 진실 아닌 진실들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책이 진정성 있게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내 아이 명문대 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이런 초보 학부모들을 위해서 따뜻한 응원의 말씀 같은 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시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 키우는 과정이. 모든 기준을 아이한테 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들여다봐라. 아이가 사실 생겨먹은 대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걔가 타고난 성향, 제가 주기도 했을 거고 유전적으로 주기도 했을 거고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주기로 했을 텐데 물꼬를 자꾸 엄마가 틀지 말고 그냥 애가 흘러가는 대로 성향대로 흘러가면 그 줄기를 따라가면서 위험한 것들을 또는 얘가 시행착오 겪을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치워주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면 저는 그게 아이가 가장 뭐 명문대 가는 게 사실 뭐 인생의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20살까지는 우리 아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루는 과정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시가 예쁜 20살이라고 하거든요. 예쁜 20살이 될 수 있게 이제 20살이 되면 놔줘요. 그냥 엄마가 놓게 돼요. 애도 떠나고 그냥 아이가 결국은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가더라. 그래서 너무 아이를 쥐고 엄마가 원하는 방향, 아빠가 원하는 방향으로 애를 틀지 말자.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아이도 열심히, 엄마도 열심히 각자 파트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요. 어머니들, 아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굽이 끝나면 또 다른 오르막이 있고 또 다른 오르막이 있으니까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들도 또는 아빠들도 자기 건강 한번 챙겨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입시 읽어주는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입시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한번 해보자 우리 선배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라 책은 우리가 수다 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책이 주는 느낌과 유튜브가 주는 느낌은 또 달라요. 유튜브에는 없는 내용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봐서 편집자님한테도 되게 호로록 읽었다니까. 호로록 읽고 유튜브에서는 또 없는 정보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엄마들 모임 이후에 또 다른 모임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 모임이 끝나면 진짜 엄마들 모임이 시작된다. 이런 모토로 쓰여진 책이라서 이 책 읽으시면 엄마 모임 안 나가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그냥 영상이거든요. 영상이고 저희가 교육에 대한 입시에 대한 정보들을 책을 통해서 줄을 칠 수도 있고 다시 접었다가 다음 기회에 또 볼 수도 있고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함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항상 지금 어머니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또 궁금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